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콘도가 잘 팔리는 콘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할 내용이 태국 콘도를 포함한 주택을 파는 방식과 구매를 하는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외의 대표적인 부동산 판매 방식인 주택 청약 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들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죠. 그리고 분양을 시작한 후부터 준공이 되는 기간도 한국과는 다릅니다. 자, 방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년 정도 걸리며 지방의 경우에는 분양하고 나서 4, 5년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태국인의 경우 무주택자가 10밀리언 바트 이하의 콘도를 구매할 경우에는 LTV가 100%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태국인임을 가정하고 미리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을 대출로 분할 지급을 했는데 건설사 사정으로 콘도 준공이 지연되었다고 합시다. 물론 이유 없는 지연의 경우에는 메이저 건설사인 경우 환불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만약에 도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당장 시간이 걸려도 대출금은 구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콘도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쓸데없이 즉 아무런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해서 기회를 날리는 즉 또 다른 기회를 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파크 오리진 프롬퐁을 파크 24로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파크 24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건설사 파이낸싱 문제로 인해서 표류하다가 오리진이 이 프로젝트를 인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의 명칭인 파크24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완성되고 즉 준공되고 콘도를 사는 현상은 인테리어 비용과 융자 문제에 있어서도 완성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생각을 해도 이미 완성된 콘도를 보고 나서 콘도를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쇼룸에 가보시면 한국과 달리 모든 집 타입 견본이 없습니다. 많아야 한 3개, 정말 많으면 4개 정도 있고 진짜 적으면 한 가지 타입만 쇼룸 견본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준공이 돼서 건물이 완성되면 저층에 실제 콘도 안에 실제 유닛으로 이 쇼룸을 만들게 됩니다. 즉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준공 이후에 사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프로젝트라면 분양을 시작한 가장 처음이 가격이 가장 싸게 되고 계속 6개월 정도마다 가격이 조금씩 상승시키는 콘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건설사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준공 6개월 전 정도부터는 판매를 일단 중단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3년의 건설 기간 중에 2년 반 정도를 분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분양으로 팔리면 아주 잘 팔린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태국인의 일반적인 주택 구매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분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콘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고가 콘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편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국 돈으로 한 20억 이상 가는 콘도라고 합시다. 일단 20억이면요. 50밀리언 바트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대출 규제에 따라 10밀리언 바트가 넘으므로 90%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년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무시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억이면 이 콘도를 사는 사람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17만 바트에서 20만 바트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대출 받아서 사는 것이 낫겠죠. 앞에 대출 규모를 보시면. 자, 따라서 즉 실수요하는 그것도 고가 콘도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분양률이 60% 이상이라고 할 때 외국인이 콘도를 소유할 수 있는 비중이 49%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쿼터가 남아 있다면 태국인들이 분양을 엄청 많이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고가라면 무주택자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비중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는 작은 리스크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분양을 받은 것이 됩니다. 즉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건설사의 특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유닛을 미리 사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분양을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가격을 이제 낮추어 봅시다. 그러면 낮춘다고 해도 몇 가지 부분만 차이가 있지 거의 소위 한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분양률은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완성이 되고 보고 사는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같은 가격에서 다른 프로젝트보다 분양률이 월등히 높다면 그러면 당연히 아주 좋은 프로젝트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짝 고가와 다르게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같이 고객이 많은 시장이나 올해 특별하게 현상이 뭐냐 하면 미얀마 사람들이 저가 콘도 몇몇 저가 프로젝트 콘도들을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쿼터만 비대하게 분양된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쿼터만 싹 다 나가면 분양률이 높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외 영업을 판매하는 기관이 잘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가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비중으로 분양이 많이 된 경우에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콘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콘도가 얼만큼 분양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쇼룸에 갔는데 직원한테 분양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쇼룸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전체 남은 유닛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데 한계가 있겠죠. 저야 어제 몇 층, 어떤 면적, 몇 호가 있었는데 오늘 팔려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룸에 가서 몇 층 주세요라고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층을 미리 팔지 않고 저층부터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층은 다 팔렸고요.
요층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좋은 에이전트 찾는 거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건설사의 누가 보더라도 가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좋은 유닛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콘도가 잘 팔리는 콘도인지 어떤 콘도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콘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방송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이슈가 생기면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아저씨였습니다.